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이르면 내일 당대표 연임 발표할 거란 얘기가 지금 이제 연임을 위한 출마 선언 할 거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김두관 전 의원도 당대표 출마할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아니라 한대요. 네, 본인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다. 1%의 다른 얘기가 있어도 그걸 대변하는 그러한 김두관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 다른 얘기하고 뭔 쓴소리를 하고 뭔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지 어떤 그런 논리나 명분이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침묵해 있었잖아요. 김두관 의원은, 전 의원은. 공천과정 중에 그리고 당원 당규 고칠 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얘기를 할 때 본인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 배지 떨어졌으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제 2026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본인으로서는 뭐 경남도지사 선거 다시 한번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출마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없다, 출마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거를 말씀하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뭘 해도 조금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험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의 팬덤 정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원칙적으로 팬덤 정치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냥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은 당원권 강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장에 뽑는데 20% 권리당원의 표심을 반영한다. 저는 이거 되게 비판하거든요. 저는 근데 당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곽에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김두관 의원이 권리당원한테 20% 국회의장 이거 주는 거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 내부에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글쎄요. 사법 리스크 뭐 있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그러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가결시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는 만약에 이제 대진표가 작성이 되면은 김두관 캠프에 어떤 분들이 들어갈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말해서 친문들 사실은 김두관 의원은 친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친문이 아니라고 보는데 친문들이 화력을 실어줄 것이냐. 뭐 비명들 중에서 그럼 다른 결들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가 되게 궁금한데 만약에 소위 말해서 홀로 싸운다. 독고다이처럼 싸운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모양새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김두관 후보 측하고 좀 통화를 해봤더니 네. 뭐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도와줄 분들은 없고 그리고 의원 시절에 모셨던 보좌진들도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경남에서 예전에 그냥 지구당에서 일 봐줬던 그분이 지금 실무적인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외롭게 거친 들판에서 싸워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지금 최고위원 선거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5명 뽑는데 지금 10명 넘게 나왔는데 이현주 의원이 어제 출마 의사 밝히면서 당에 오래 있지 않았으면 어떤가. 중요한 것은 효능감이다. 한동훈 정도는 내가 상대하겠다. 한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한 전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등등한 방패가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이현주처럼. 그게 이제 모든 말이 다 있고 이현주 의원하고 저랑 뭐 워낙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현주 의원 응원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되셔가지고 하여간 제대로 의정활동도 하시고 당의 활동도 잘 하시길 바라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상당히 동정심도 있는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이재명 방패, 이재명을 위해서 제일 잘 써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한 여러 가지 아부와 아첨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욱더 매일매일 수위가 높아질 거다. 이제 다른 후보자들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정도 두 사람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내가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 표현이 무엇일까? 그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아부 경쟁 대회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랑님이 정치는 이현주처럼이 칭찬인데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이 정치 9단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현주는 정치 10단이다. 아, 더 높습니까? 와, 이 상황에서 이거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결국은 배지를 따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야 대단하다. 우리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전화 통화 많이 전화 통화하고 하셨다면서요. 실제 밥도 몇 번 먹고 뭐 상의도 하고 막 그리고 아, 그러면은 고민하시고. 이제 두 분과 상의하면 뭐가 길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를 손절함으로써 배지를 달았지. 나는 손절 안 당했어요. 왜 그러세요? 손절은 아니고 어쨌든 근데 하여간 저는 이현주 의원의 메시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전현희 의원은 죄송한데 좀 아쉽다. 왜냐면은 이 장성철 소장 같은 분들이 또 물어뜯을 만한 메시지잖아요. 이재명을 전현희 의원하고도 친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저는 그 이번 전당대회 나오신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키겠다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하고 잘 싸울 수 있는지를 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는 좀 그런 거를 부각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재명 얘기하면은 또 장성철 소장이 또 헐뜯고 물어뜯고 이럴 테니까 예, 좀 자제하시라. 예. 자기도 할 거잖아요. 예? 전 점잖게 하잖아요. 나는 안 점잖해요. 그러면?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